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땅꾼학개론 6번째 교회선 대곡역에 대한 개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를 잡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목을 개발 분석이라고 해놔드렸는데 이건 왜 그러냐? 대곡역이라고 우리는 이제 특색이 있는데 이제 주로 그린벨트입니다. 주로가 아니고 주변 전체가 그린벨트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 관련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이제 그 여러 어떻게 말하면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데나 이런 데에서 역세권을 분양을 하면서 또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이거를 환지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의 하자를 잘 찾는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근데 땅꾼, 소위 말해서 복부인은 부동산의 흠보다는 장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은 복부인이고 땅꾼입니다. 여러분 뭐가 되시겠습니까? 전문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땅꾼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분석을 할 때 늘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단점을 항상 많이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만약에 대상 부동산을 단점만 얘기했다라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로 뭡니까? 장점만 얘기를 하죠.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이라고 우리는 자체에는 하나의 장점을 갖다 보는 습관을 들여야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커진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다음 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교회선 그래가지고 대곡역 개발 분석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봐보면은 교외선의 그 수도권 순환철도에 대한 역사를 이제 볼 것 같으면 이제 제 바로 오른쪽에 뭐냐면은 PC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자꾸 이제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어디 컨닝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12개의 역사가 생길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12개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6번, 8번, 12번에 새로운 역사가 개설될 거로 봅니다. 이건 이제 교회선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처럼 바로 뭐냐면은 전체에 대한 순환철도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가 제시했던 내용, 그 다음에 대광이라고 해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이제 우리 이쪽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대광위에서 발표했던 그러한 내용들, 또 경기도에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회원님들을 내가 모시고 여기를 이제 지난주에 약 2번 크리스마스 날인 25일 날 이쪽을 이제 그 전주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2번에 걸쳐서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거 진짜 개통되는 겁니까? 개설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라는 건 없으니까 99.99%는 개통된다고 봐라. 소위 말해서 열린다고 봐라. 왜 그러냐? 그거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함께 그 다음에 어디냐 경기도나 대광위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는데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99%는 개통한다. 소위 말해서 개설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꼭 한 장을 이렇게 놓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한 카트가 나오면 한 카트는 빈 칸으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곡역에 대한 분석의 전제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호장역이라고 하는데 신호장역은 뭐냐면
여기 두 개가 교차하는 역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만나는 걸 정션 체인지라고 그러죠. 그린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 경의선, 지하철 3호선, GTX, 교외선,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로로 얘기하면 4개 선로가 되죠. 가장 큰 어떻게 말하면 신호장역이에요. 근데 이 대곡역을 분석하려면 주변은 전부 그린벨트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 그린벨트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대규모 취락의 본질을 알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땅꾼학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그 사이트에서 봐보면은 유튜브에서 이거 내용을 강의해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창릉 신도시의 그 본질을 설명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략하게 창릉 신도시에서의 그 내용에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대규모 취락지구의 본질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얘기들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내용을 다루시는 전문가분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중소규모, 이왕 그린벨트를 공부하는 김에 중소규모의 취락지구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통 얘기한 집단 취락지구인데 원래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해제 마을입니다. 중소규모, 아니죠. 중대 규모의 그 해제 마을이라 해제 취락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본성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러는 거에 대한 성격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다. 대곡역을 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떠한 유사 모델이 있는가? 이 모델에 대한 롤 모델을 갖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곡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고 어떻게 개발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거의 명확하게 명료하게 아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요 빈칸을 내놨는데 우선은 이 그린벨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과거의 도시계획법에 있다가 도시계획법과 농촌에 적용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지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쓰면서 국토계획법으로 합쳐졌죠. 이리면서 들어왔는데 바로 도시라고 그러는 건 바로 뭐냐면 도시계획법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몽땅 모두 도시지역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비도시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시 지역의 용도가 뭐 있어요? 주, 상, 공, 녹.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 움직이니까 글씨가 좀 신통치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도시 지역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는데 그린벨트는 반드시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는 또 3개로 구분하고 있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인데 무조건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마을을 봐도 자연 녹지, 임야를 봐도 자연 녹지, 농지를 봐도 자연 녹지, 하다못해 묘지를 보더라도 자연 녹지입니다. 몽땅 자연 녹지 지역임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는 건 혹시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슨 지역 그러면 이거는 땅, 토지에 대한 얘기예요. 지구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모두 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 구역이라는 건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그 국토제도, 용도지역, 이걸 조닝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린벨트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한 카트만 넣어놨기 때문에 우선 일단 지웠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같은 그린벨트를 우선은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린벨트 제도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탄생될 때는 사실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보존이라든가 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라든가 환경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지만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국방이라고 우리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로부터 3년 전인 1968년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북한에서 무장간첩, 그 유명한 김신조라 우리는 무장간첩을 내려다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 있는, 예를 들어서 당시에 탱크를 만들어냈던 창원이라든가 또 비행기에 관련된 부품이 있었던 진주라든가 또 아니면 각 도청 소재지에다 그린벨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유의하실 건 공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그린벨트입니다. 이게 그린벨트의 원래의 본질입니다. 다른 용어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했는데 1971년도에 70년도에 이때 환경이라는 얘기는 아직 나오기가 전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익이에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공익이에요. 자, 묶을 때 뭘로 묶었다? 공익으로 묶었다. 그럼 그린벨트 해제할 땐 무슨 사유가 줘야 돼요? 반드시 공익입니다. 절대 유념하세요. 그린벨트는 절대 사익,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제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도시지역에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 때문에 몇몇 개별적으로 더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의견 충돌이 한 번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그린벨트에서는 환지 사업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저희 제자들하고 또 회원님들하고 오늘 토요일 날인데 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모이자라고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어디냐면 하남시를 분석을 했어요. 하남시는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되냐? 그 그린벨트와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일부만 있고 보통 여러분이 들어보신 계획관리지역이나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냐? 이거를 했을 때 이제 몇 분들이 전화가 질문들 하시고 이제 저희 카페가 모임이 황막사라고 있다라고 그랬죠. 황막사가 다음에 들어가서 치시면 되는데 황사 막는 사람들이 황막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시면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자, 화성의 어느 지역에다가 땅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환지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린벨트에서는 환지가 단 이 한 평도 없다라고 아주 내가 단언을 한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저걸 한다 그러면 앞으로 강의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는 환지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부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린벨트는 지금 얘기한 공익을 위해서 묶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행위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해제될 것도 반드시 공익을 전제로 한 그러한 사유가 있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다. 내 친구가 내 형님이 도지사든 국토부 장관이든 대통령이 돼도 절대 단 한 평도 개인 사익을 위해서 그린벨트는 해제가 안 됨을 여러분이 유념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에 대한 조건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그린벨트가 해제한다라고 그러면 바로 뭐냐면 사익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네 가지 전제 조건이 꼭 있어요. 네 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 지금은 공공주택이라고 그러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문으로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됐죠. 창릉, 교산, 또 그 다음에 그 왕숙 신도시,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 이렇게 이제 발표됐죠.
전부가 뭐냐면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법률상 용어는 신도시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법률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옛날에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게 국책사업이에요. 알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지역 현안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은 우리 지방에서도 해제해야 될 게 아니에요.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양주시는 양주시대로,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해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 그 유명한 그 구리의 그 뭐 갈매지구라든가 뭐 이러한 지역은 바로 뭐냐면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양주에 가면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있죠. 이게 전부 뭐냐면은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두면 이번에 대곡역은 뭘 것 같아요? 국책 사업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지금 얘기한 무슨 땅을 사라 그러지 그런 내용도 없이 무턱대고 그린벨트 땅은 사면 안 된다. 어느 지역은 땅은 사라. 몇십만 건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깊숙하게 알면은 정확하게 알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곡 역세권을 개발할 때는 다른 거 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것이 국책사업이냐 지역 현안 사업이냐 뭐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왕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공익을 위해서 해제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시군에서 지역 현안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어디 주거지역에다 못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녹지지역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적은 것이 공영주차장인 그린벨트. 이것도 지역 현안 사업의 공익을 위해서 해제하는 것 때문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우리도 공익을 위해서 해줘야죠. 왜냐 우리는 지금 얘기한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되고 나서 40년이 됐다 50년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극심한 지금 얘기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를 제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만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게 집단 칠학지구예요. 아시셨어요? 그게 집단 칠학지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3기 신도시 예를 들어서 창릉 신도시라고 봐요. 두 번째는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곡역이다 이거야. 그거는 지역 현안 사업. 그 다음에 동네에 집단 칠학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일반 조정 가능 지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그 한 칸을 여기에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도로가 관통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관통이 되면서 이쪽 땅이 지금 얘기한 잘라진 거예요. 근데 이쪽이 어떻게 되냐? 집단 칠학지구나 아니면은 대규모 우선 해제 마을에 의해서 자는데 내 땅이 똑같은 땅인데 이와 같은 8m 도로 이상의 도로에 의해서 이와 같이 단절된 토지가 나왔을 땐 이 땅은 너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이게 일반 조정 가능 지역에 이게 경계선 관통 도지예요. 이게 내 거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가에서 다시 한번 공익을 위해서 해제하는데 국가 사업에 의해서 해제해주고 시군 사업에 의해서 공익사업에서 해제해주고 동네 사업에 의해서 해제해주고 나의 사업이라고 그런 거 내 거는 지금 제일 대표인 게 관통토지예요. 관통토지에 의해 관통된 토지 도로에서 관통도로에 의해서 내가 내 땅이 두 개를 논아졌거나 그래 놨을 때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이것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됩니다. 딱 이와 같은 4개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간 될 때 또 이 4번째가 또 가장 많은 또 현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박준호 교수 강의를 들어보면은 관통토지죠. 내 땅 관통토지입니다. 이거 그린벨트에 해제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린벨트에 해제되면은 농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있다. 그러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해제만 됐다면 3배, 4배 더블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이게 관통도로, 관통토지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도로에서 관통되는 토지가 나오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거 파시겠습니까? 절대 안 팝니다. 근데 이게 왜 매물로 나? 이게가 되면은 400만 원이 되는데 내가 급히 이민 가는 바람에 200만 원에 팝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관통 토지가 나오게 되냐, 관통 도로에 의한 토지가 나오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실까봐 이건 이제 아마 수백 건 나옵니다. 이번이 지금 얘기하는 6번째인데 여러분들 땅구나 개론이 아마 수백 건이 나오게 되는데 차근차근 들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분의 재테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